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타로 주니어의 타로 강의 벌써 4강이네요. 유니버셜 웨이트의 메이저 카드, 데카메론 카드의 메이저 카드 11번부터 21번 카드의 내용을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번 카드는 정의 카드죠. 여기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의 수비학을 배웠죠. 자, 11번 카드면 얘가 수리학으로 봤을 때는 몇 번일까? 이게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11번 카드는 2번 카드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이라는 건 없어요. 피타고라스는 9번까지 없기 때문에 10번이라는 거는 이제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도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번 카드는 11이라는 숫자는 없는 거예요. 피타고라스에서는. 그러면 2번 카드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별, 다양성, 최초의 여성, 결합, 이중성 이게 11번 카드입니다. 그럼 12번 카드는요, 3번 카드랑 똑같고요. 13번은 4번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수비학은 이걸 더한 숫자가 그 한 단위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1, 12, 13, 13으로 보시면 안 되고 앞뒤의 숫자를 합한 숫자, 그걸로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번 카드는 1번 카드가 아니라 2번 수비학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 카드 정의 카드, 그러니까 수비학으로는 2죠. 그러면 2번 카드를 생각해 보면 이게 양쪽을 이제 구별하는, 구분짓는, 결정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 카드도 이 저울을 들고 있죠. 그래서 무엇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거고, 정의의 여신이죠. 음. 그래서 무엇인가를 심판한다, 결정짓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공평하고 정의롭고 소송이나 법률적인, 논리적인, 합리적인 이런 개념이고, 결정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데카메론 카드에서는 어떠냐? 데카메론 카드는 조금 느낌이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데카메론 카드에서도 이게 남자 쪽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갑옷을 입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보면 이렇게 튼실하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여자가 올라와 있죠. 힘도, 권력도, 능력도 다 있는 남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자 입장이 좀 묘해요. 자, 표정이 심각하죠. 그리고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능력이 없거나 뭔가 모자른 건 아닌데 언제든 칼을 빼들 수 있다, 무엇인가를 결단할 수 있다라는 개념의 카드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남자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다 좋고 정력도 좋고 다 좋은데 여자 입장에서도 이 관계를 아주 불만족스러워하진 않아요. 그러나 언제든 결론 지을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머리띠가 또 있죠. 이 머리띠라는 건, 그러니까 그 데카메론에서의 그 머리띠나 혁띠, 이 띠가 있다는 건 냉정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여자 입장에선 이 남자와의 관계를 그렇게 크게 나쁘다라고 보진 않지만 언제든 끊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고요. 남자의 입장에선 힘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좀 뭐랄까 배려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이렇게 칼을 들고 있겠죠. 정의 카드, 무엇인가를 결정짓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2번 카드, 매달린 남자죠. 이 매달린 남자가 참 재밌는 카드인데 일단 보시면 끈에 묶여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참고 인내한다라는 개념도 되는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매달려 있는 남자의 머리에 후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매여 있는데, 그래서 참아야 되고 붙잡혀 있는 건데, 그런데 이 남자의 후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카드는 또 아니에요. 좋은 카드도 아닌데 나쁜 카드도 아니에요. 참 희한한 카드예요. 이 매달린 남자라는 카드가. 그래서 희생적이다, 고통을 참는다, 인내한다, 절치부심이라고 해서 참고 기다리고 무엇인가 이룬다, 라는 개념도 있어요. 정체한다는 개념도 있고. 그래서 이 매달린 남자의 카드는 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데카메론에서는 이 매달렸다는 것만 좀 주의 깊게 본 것 같아요. 자, 이 카드도 매달려 있는데 이게 되게 이중적인 카드입니다. 이 위의 남자와는 관계가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위의 남자가 붉은색의 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정열적이다, 적극적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와의 관계를 괜찮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 남자와의 문제가 있어요. 이 남자는 이 줄을 붙잡고 있어 주죠. 그리고 이 여자의 여기를 보고 있어요. 순종적이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좀 지구지순한 면도 있고요. 여자를 이렇게 많이 만족시켜주는 느낌은 아니죠.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 보자면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경제적인 남자와 또 내가 놀고 싶은 남자, 내가 저거하는 남자를 다 가지고 있죠. 좀 바람피는 그림이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자기를 붙잡고 있는 남자가 있지만 다른 남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평범하지 않은 사랑, 좀 변태적인 사랑을 한다. 그러니까 일상을 벗어버린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신발이 이렇게 벗겨져 있어요. 이 신발이라는 건 일상이거든요. 신발을 벗었다는 건 현실을 버리고 좀 무엇인가 깨는 새로운 어떤 남녀 관계를 원한다라는 개념도 돼요. 그래서 여자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부분과 내가 좀 이상적인 부분을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는 아닌 거죠. 그게 여자 입장이고, 남자 입장에서는 그네 위에 남자는 열정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뭐 원하는 걸 여자가 해주고 있죠. 그런데 밑에 있는 남자 입장에서는 능력을 있고 실제 커플이지만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남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린 남자 자체도 약간 중의적인 내용이 있다면 이 데카메론은 좀 여자 입장에서 이 두 남자를 얘기했죠. 그래서 조금 보는 시선이 매달렸다는 것만 같을 뿐이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카드, 죽음 카드죠. 이제 이게 그 패스트병에 대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있는 기사가 해골이죠. 네, 죽음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사제가 이렇게 맞이하고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팀 없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또 태양은 뒤에서 뜨고 있어요. 새로운 희망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죽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제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13번이니까 4번 카드죠. 물질적이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죽음 카드도 반드시 그냥 죽는다, 나쁘다 이렇게만은 볼 수는 없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나오면 무조건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변화, 변형, 상승의 의미도 있고요. 종말과 환생의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죽음의 신비, 재창조, 재시작 뭐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여기에 태양이 뜨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조금 더 보자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개념도 있고, 수리학적으로는 4라는 숫자가 완성이라는 개념도 있고,
물질이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카드를 꼭 나쁘게 볼 수는 없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데카메론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자, 이게 죽음 카드인데 이건 조금 달라요. 여기서 해골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다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모양의 나무도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남아있다. 그러니까 지난 남자와의 관계를 미련을 잘 떨어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낫을 들고 있어요. 이 낫은 끊어버린다. 관계를 끊어야만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남자와의 관계를 끊어야만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야 이 해골, 지난 과거를 잊겠죠. 근데 미련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남자가 하나 다가오고 있죠. 이건 귀신이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미지의 사람이 다가온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죽음 카드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데카메론도 이 보이지 않는 이 남자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만났던 사람과의 미련을, 그러니까 헤어진 사람이에요. 이건 해골이 됐기 때문에 만나고 있다기보다는 헤어진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데 이 낫으로 그 관계를 끊고, 그러니까 기억을 완전히 끊고 나아간다면 새로운 남자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황금 벌판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 카드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죽음 카드가 의외로 물질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다, 최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 죽음 카드에서도 태양이 뜨고 있었고 이 카드에서도 지금 곡식이 있는 벌판이 있죠. 그러니까 미련만 버린다면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있고 풍요로울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 죽음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카드를 뽑았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해석된다면 그거는 좀 카드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카드 절제죠. 자, 이 절제라는 게 좀 이중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지금 잔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물을 나누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다리에서도 보면 하나는 물에 빠져 있고 하나는 땅을 짚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또 천사예요. 그래서 절제 카드조차도 되게 좀 어려운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중성, 변화, 질서의 파괴, 무엇인가 결정한다라는 개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별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질서의 파괴라는 부분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합치면 5번 카드죠. 무엇인가 변화, 질서의 파괴, 결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제 카드도 무엇인가 두 개 중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데 새로운 변화나 질서의 파괴죠. 새로운 변화를 하려면 그럴 수 있는 카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미래가 꼭 나쁘지는 않겠다. 여기 태양도 있으니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절제 카드가 이제 날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이나 뭐 해외로 나간다거나 이런 쪽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림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데카메론 카드의 절제 카드는 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두 개에 대한 구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남자는 붉은색을 띠고 있죠. 이 밑에 있는 남자는 파란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열정, 붉은색은 열정, 파란색은 냉정인데, 그러니까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되는데, 또 하나로 보자면 위에 있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열정적인 사람이고요. 밑에 있는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자의 지금 모습을 보자면 옷이 다 해져 있죠. 옷이 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내 밑에 있는 남자를 맞춰서 이 사람이 이 옷을 걷어주고 있죠. 이 사람에 맞춰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내가 이 사람한테 술을 따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착하고 미모도 뛰어나고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이 둘 중에,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남자는 열정적이긴 하지만 좀 늙은 남자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능력 있는 남자를 택할지 아니면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를 택할지.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남자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맞춰주는 남자. 근데 능력이 없는, 지금의 내 현실 상황을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근데 위에 있는 남자는 능력이 있는, 여유가 있는, 열정적이고 나만을 위해주는 사람. 그래서 그 둘 중에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자 입장은 좀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냐, 여자 입장에서는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해야 하느냐 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카드죠. 악마 카드입니다. 대표적인 유명한 카드이기도 하죠. 그래서 악마 카드라는 거는 일단 이 자체가 일반적인 카드는 아니죠. 이제 필요성, 아담과 이브 이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속박, 노예, 왜 여기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이렇게 남녀가 묶여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 카드는 도박 중독이라든가 약물 중독이라든가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 벗어날 수 없다, 유혹 이런 개념도 되는 카드고요. 그 다음에 되게 본능적이다 라는 개념도 돼요. 그러니까 이 악마 카드를 뽑는다고 하면 데카메론이 아니라고 해도 좀 외도, 그 다음에 본능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이게 이제 악마 카드의 의미입니다. 물론 이 악마 카드도 이제 새로운 변화니까 결혼도 되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돼요. 근데 이제 정상적인 만남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게 악마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카메론에서는 어떠냐? 데카메론은 생각보다 그림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데카메론 카드에서는 보면 이 여자가 붉은색의 옷을 입고 있죠. 열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지금의 어떤 관계를 크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신발을 벗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벗겨진 거죠. 신발이 벗겨졌다는 거는 현실보다는 좀 뭐랄까요? 새로운 이탈, 타락 이런 개념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남자는 지금 이렇게 발을 들고 있습니다. 힘들어 보이죠? 그리고 힘은 무지하게 쓰고 있는데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좀 정상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악마 카드 원래의 느낌처럼 좀 이탈적인, 타락한, 새로운 또는 불륜, 대표적인 불륜 카드가 이 데카메론에서도 악마 카드입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건 바로 여기에 타고 있는 불이에요. 희생적인 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데카메론에서는 여자의 희생을 많이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자가 다리를 뻗으면 남자보다 길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능력이 있는 여자예요. 남자가 용을 쓰고 있는 거지 여자가 이 남자에 맞춰주고 있는 거긴 한데 여자는 힘도 능력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 거, 이 이탈조차도 자기의 선택인 거고 남자가 용을 쓰고 있는 건데 남자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자가 좀 희생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탑 카드입니다. 이 탑 카드는 대표적인 부정적인 카드죠. 그래서 번개가 치고 탑에 불이 나고 있고 남자 여자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부정적인 카드인데, 자, 수로 따지면 탑 카드는 7번이죠. 7이라는 숫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신성수, 중간수 이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라는 개념도 돼요. 탑 카드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파멸, 에덴 동산의 추락, 하나님을 의심하는 지성의 추락 이런 것도 보고요. 그래서 신이 예정된 종말 이렇게도 봅니다. 탑 카드도 힘은 있지만 결과가 좋은 카드는 아니죠. 물론 이 탑 카드의 이 그림만 보고 벼락 맞는다라고 해서 갑자기 사고,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어떤 큰 이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탑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로는 대표적인 부정적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탑카드죠. 데카메론의 탑카드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해석도 다르고요. 자, 일단 이 뒤에 탑이 있긴 해요. 탑이 있긴 한데 여기서 이 탑은 되게 뭐랄까요? 평화롭죠. 이 그림은 유니버셜 웨이트의 탑 카드와는 좀 달라요. 되게 평화로워요. 자, 그런데 여기서 탑 카드에 문제가 있어요. 집은 평화로운데 여기 이렇게 보면 탑이 손상돼 있어요. 그러니까 데카메론의 탑 카드는 이 여자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의 집인데 가정인데 이게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능력을 제대로 못해요. 가정, 남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외도를 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여자도 보면 머리띠가 있죠. 이 남자를 좋아하고 즐기는 여자이지 막 되게 헌신적이고 이러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남자를 보자면 자 맨발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옷이 해져 있어요. 얼굴은 되게 좋아요. 그죠? 여유롭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특별하게 뭐랄까요? 욕심이 없어요. 그냥 지금의 상태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한테 잘해주고 맞춰주고 있고 이런 걸 원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상태예요. 왜 이렇게 즐길 수 있냐? 이 남자는 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여자는 자기의 가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도를 당연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락한 남녀인 거는 같은데 이 느낌은 그러니까 유니버셜 웨이트의 탑 카드는 어떤 큰 사건, 사고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데카메론의 탑 카드는 이미 사고는 났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족을 못하고 다른 쪽에서 자기의 뭐 성적인 만족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만족을 느끼고자 하는데 이게 이 남자한테 확 빠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머리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여자도 즐기고 있고 이 남자도 특별하게 이 여자에 대한 욕심을 내기보다는 그냥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버셜의 탑 카드보다는 훨씬 더 뭐랄까요? 여유가 있죠. 훨씬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뭐냐면 이게 대표적인 불륜 카드이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두 남녀의 수준 차이가 있잖아요. 여자는 갖춰져 있고 남자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물론 실제 연인에서 이 카드가 나왔다고 하면 능력의 차이가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별 카드죠. 별 카드는 이 여신이 의미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별이라는 건 희망적이다, 낙관적이다, 긍정적이다, 창조적이다, 이상형, 그러니까 어떤 꿈을 바라고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별 카드는 약간 뭐랄까요, 좀 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는 게 별 카드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도 한쪽 발은 물 있는 데에 있고 몸 전체는 이제 육지에 있죠. 그래서 이 별 카드는 내가 현실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거, 이상적인 거,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개념으로 돼요. 그리고 낙관적이라는 의미도 되는데, 근데 이 물에 있는 이 다리가 불안하다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언제든지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몸 전체를 보면 땅 위에 있지만 이 딛고 있는 발이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별 카드는 이상적이다라는 개념도 되지만 불안하다는 개념도 되는 게 이 별 카드입니다. 그러면 데카메론에서는 어떨까? 데카메론은 되게 희한한 카드인데, 자, 이 위에 여자는 있는데, 이 위에 여자와 이 남자와의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닿을 수 없는 거리죠. 그리고 이 남자의 옷을 보면 갑옷을 입고 있는데, 파란색 옷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군인인 것 같은데 현실적이지 않은 상상이나 망상을 꾸고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 위의 여자가. 그러니까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 카드라는 건 현실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꿈꾸는 무엇인가 욕구, 새로운 것에 대한 건데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개념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도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죠. 근데 이조차도 약간 뭐랄까요, 애매한 몽롱한 느낌의 카드예요.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남녀가 그 다음에 보고 있는 방향도 좀 달라요. 이 별 카드는 남녀의 욕심은 있지만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지는 않는 카드가 바로 이 별 카드예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면 애매한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 카드죠. 이 달 카드인데 이 달 카드도 이제 그림이 조금 애매합니다. 상상, 미지의 촉구, 뭐 두려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음흉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태양을 달이 가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중적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여기 또 정갈이 있죠. 좀 위험하다라는 개념이 바로 달 카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달 카드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카드는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뭔지 모르겠는, 미지, 불안한, 의구심이 있는, 몽상, 불륜 뭐 이런 카드예요. 그다음 미로, 뭐 길을 찾지 못하는 이런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달 카드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많은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데카메론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자, 이 여자가 지금 옷을 벗고 있죠. 그런데 이 남자가 지금 허겁지겁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 옷도 버려지고. 달 카드는 이것도 약간 불륜의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 입장에선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싶었으나 주변 환경에 의해서 여자를 취하지 못하는 카드. 도망가는 카드죠. 그 다음에 여자 입장에서는 순수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머리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얀색이 데카메론에서 무조건 순수하다 이런 개념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옷은 또 붉은색이죠. 열정적이다 라는 개념도 돼요. 그런데 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카드죠. 이것도 대표적인 불륜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 달 카드 자체가 유니버셜의 달 카드 자체가 불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불륜인데 이게 좀 뭐랄까요, 정확히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카드예요. 이 데카메론에서도 그러니까 서로 원하고는 있지만 이루어지기는 좀 힘든 부분 또는 이런 불안한 관계를 갖는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불륜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달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태양 카드입니다. 태양 카드는 지금처럼 좀 우물하지 않죠. 네, 되게 밝습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빛, 뭐 희망찬, 밝은, 천진난만한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태양도 떠 있고 그 다음에 붉은색 천도 있고 그 다음에 해바라기들도 있고 아이도 되게 명랑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태양 카드는 아주 희망적인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순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태양 카드죠. 자, 데카메론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데카메론은 이게 보시면요, 아주 뜨거운 태양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있죠. 이게 관계를 갖고 있는 카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둘 다 남성입니다. 여성이 없어요. 이 카드에서는. 그 다음에 특별히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때까지 카드들을 보면 알겠지만 입으로 하면 입으로 합니다. 이때까지 데카메론 카드는 입으로 하면 입으로 해요. 특별하게 안 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상상하면 안 돼요. 데카메론 입으로 하면 진짜 입으로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냥 더워서 옷을 벗고 있을 뿐이에요. 그 남자가. 그러니까 진짜 순수하게 그냥 옷을 벗고 있는 거죠. 다 큰 남자가 옷을 벗고 있어서 좀 그렇지만 그냥 순수하게 너무 더워서 옷을 벗고 있을 뿐이에요. 카드는 일단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 간의 우정,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 데카메론이라는 전체 그림 때문에 되게 야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더워서 옷 벗고 사우나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동성 친구, 이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우정이라든가
그런데 이 태양이니까 되게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건 있는데 서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는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태양이라는 카드 자체가 되게 긍정적인 카드죠. 그러니까 얘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을 뿐이지 부정적이진 않아요. 그냥 자기 일 하면서 좀 지쳐서 쉬고 있는, 그 다음에 동성과의 관계를 좋게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야한 관계가 아닙니다. 태양 카드는 동성 관계를 갖고 있는 카드라고 보면은 조금 오바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더워서 옷을 벗고 있는 상태, 우정 이렇게도 봐요. 왜냐하면 이 밑에 하얀 옷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니버셜 웨이트 자체도 순수하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데카메론이 똑같이 해석되어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다르게 해석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니버셜 웨이트의 마이너 카드니까 유니버셜 웨이트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그 다음에 열정적인 이 의미를 차용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천진난만한 게 동성연애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태양 카드를 동성연애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동성끼리, 여자끼리든 남자끼리든 그런 모습, 이건 관계를 하는 카드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보면 여자끼리 관계를 하는 카드는 따로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카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 카드죠. 이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고 관에서 사람들이 일어나 있죠. 이 자체로 이제 구원 받았다, 보상받는다, 뭐 누구를 알린다, 이런 개념의 카드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도 이 천사로 볼 것이냐, 천사를 중심으로 보면 어떤 것을 알리는 거고요. 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로 보면 부활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천사를 위주로 이제 봐서 뭐 여행을 간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살아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구원받았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로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수리적으로는 2번 카드예요. 그러니까 앞뒤를 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2번 카드라서 분리, 구별, 이중성이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걸로만 보자면 이중성이 없는데 수리학으로 보면 이 공이니까 이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이다, 무엇인가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데카메론의 카드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이 지금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남녀는요, 지난 과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를 잊겠다는 개념이에요. 이 사람이 수도사잖아요. 수도사가 이 천으로 이 모습을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난 과거를 잊겠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모습이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요. 문란했던 과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란했던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개념이 이제 다시 살아난다라는 개념인 것처럼 이것도 좀 다시 시작한다, 지난 것을 잃는다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어떤가 과거를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를 시작하려고 하는, 좀 문란하거나 그런 모습을 정리하려고 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1번 세계 카드죠. 온전한, 완전한, 완성, 뭐 이런 개념도 되고요. 그런데 이 세계 카드도 여행이라는 개념도 되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개념도 되죠. 약간 윤회 카드의 느낌과 비슷한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계 카드는 이게 이제 메비우스의 띠 같은 모양이거든요. 무한대로 팽창하는 모습도 가지고 있어요. 사업을 하면 잘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이 카드를 뽑았다고 하면 뭐 해외로 나간다든가 무역을 한다든가 새로 시작을 한다든가 늘린다든가 뭐 이런 쪽의 모양도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딘가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여유 있는 삶을 산다라고도 볼 수 있는 카드죠. 이 21번 세계 카드는 긍정적인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무엇인가 완성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새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윤회 카드랑 좀 비슷한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리학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의미적으로는 윤회 카드랑 비슷한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완성되어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꿈꾸기도 하는, 윤회 카드도 약간 이중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21번 세계 카드도 좀 이중적인 부분이 있는 카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데카메론의 세계 카드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 모양은 이제 윤회죠. 윤회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남녀가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봐도 나이가 있죠. 남자하고 여자고 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면 여자의 손이 이렇게 뒤를 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배려하고 있다라는 개념도 되고, 거울을 비치고 있는 건 남자죠. 여자는 남자를 붙잡고 있고 남자는 그 여자의 저걸 보고 있는 건데, 이게 보고 있다는 것도 있고 보여준다는 개념도 돼요. 그러니까 서로를 배려한다는 개념도 됩니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잘 다룬다, 어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자의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야하기도 하지만 근데 거기에 또 만족스럽다, 또 느끼려 한다라는 개념도 돼요. 그래서 세계카드는 세계카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완성이죠. 그러니까 이 남녀가 좀 나이가 있다고 해도 완성된 가정, 생활, 여기에서 만족하면서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개념이 돼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집 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지금 식탁이냐 침대냐를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외부가 아니고 내부거든요. 좀 완성된 집안, 가정, 그 부부관계를 만족스럽게 서로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거울 때문에 좀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한다. 이런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카메론에서의 윤회 카드는 의외로 좀 안정적인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노력하고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즐기려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데카메론 카드의 세계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니버셜 웨이트의 메이저 카드와 데카메론 카드의 메이저 카드를 이제 같은 순서대로 묶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강의한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엮어서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카드의 이런 모양, 이런 모양들을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고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뽑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카드를 뽑았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이야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타로 카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